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암 치료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와부그 이펙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들을 제가 여기 모아봤습니다. 화학요법, 2000년 이전에 개발된 요법인데 요즘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원인을 암 유전자 돌연변이 있다고 밝힌 다음에 이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면역 치료가 있습니다. 면역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한 분야는 암화 방어 기전을 위한 애의한 암치료법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대사 조절입니다. 이 대사 조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암과 관련된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이 대사 조절에 관련된 것 때문에 암은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암 환자들에게 이런 음식은 암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이 대사 조절과 암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고 유추에 의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사 조절과 관련된 암과 관련된 내용에 가장 선구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토 와부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독일 사람은 1931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주요 성과가 뭔가 하면은 암은 이 산성 조직에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은 이 알칼라인, 염기성 상태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이게 이 와부그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암 연구 분야에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게 왜 획기적인가 하면은 보통 암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듣는다고 해도 일부 암에 듣는 거죠. 대부분의 광범위한 암에 듣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거의 대부분 암에 다 통용됩니다. 그래서 이 와부그 이펙트를 이해하면은 암 환자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암세포는 산성을 좋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와부그라는 사람도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건 뭐냐면은 암세포에 낙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낙산은 산이거든요. 이게 축적되기 때문에 조직이 산성이 되고 이런 산성이 되는 그 환경에서 암세포가 더 잘 자란다는 것이죠. 이분이 그러면은 이 산성을 좀 염기성으로 화학 물질을 줘서 바꿔버리면 어떨까 했더니 잘 못 자랐어요, 암세포가. 그래서 바로 이런 중요한 원리를 밝히고 결국은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됐는데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죠. 다 이게 콩, 벼, 이런 거 다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사용할 때 가장 고급 영양입니다. 우리는 육류라든지 또는 지방, 탄수화물 이 세 가지가 기본 영양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사실 가장 고급 영양원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 구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단당류는 당이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만 있는 게 뭐냐? 그냥 포도당입니다. 근데 이제 이당류가 있죠. 당이 두 개 붙은 건데 예를 들면 설탕, 젖당 이런 거 다 이당류입니다. 근데 이런 이당류도 꼭 포도당을 꼭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당류가 있는데 다당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녹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쌀이나 고구마 이런 식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다 녹말인데 녹말은 바로 이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된 것입니다. 사실은 녹말뿐만 아니라 셀룰로스, 예를 들면 통나무를 만드는 단단한 지지대가 되죠. 이 통나무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통나무도 포도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통나무를 만드는 포도당은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잇는 방식이 녹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식류라든지 사람이나 이런 동물들은 이런 방식으로 연결된 녹말만 소화시켜서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초식동물들, 예를 들어서 소 같은 동물은 이 집, 나무 줄기 이런 걸 먹고도 다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무에 들어있는 기둥을 만드는 셀룰로스를 분해시켜서 거기서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잡식성 사람들은 셀룰로스에서는 포도당을 못 만들죠. 우리는 녹말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녹말에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면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느냐 하면요. 이게 포도당 구조입니다. 포도당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 전혀 달라 보이는 게 어떻게 똑같은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OH가 1번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게 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산소 한 개가 고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산소 여기 있죠. 이 산소가 이산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 고리를 만들고 요 탄소 한 개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 포도당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첫 번째 단계로 전환되는 게 뭐냐면은 요 가운데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 포도당은 탄소가 6개가 있는데 이 2개의 파이루베이스라고 하는 물질로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파이루베이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가서 파이루베이스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작용이라고 합니다. 보통 교과서에서는 글라이콜리시스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해당 작용입니다. 이 해당 작용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요게 이제 파이루베트 한 개, 2개죠. 한 개의 포도당에서 2개의 파이루베이스 만들어지는데, 요 한쪽에서 ATP가 2개씩 만들어집니다. 한 분자당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그래서 해당 작용에서는 4개의 ATP가 만들어지는데, 이 ATP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 몸에서 화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중요한 일들 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화폐를 주고 물건을 구하듯이 우리 몸 안에서는 ATP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해당 작용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그 ATP를 4분자밖에 못 만들지만, 이 파이루베이스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굉장히 강력한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탄소가 6개짜리가 3개로 끊어지는데, 이 3개짜리 탄소가 여기 들어가면은 전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돼 버립니다. 탄소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탄소가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산화되는 겁니다. 나무가 불에 탈 때 나오는 좀 다 탄소가 타서 이산화탄소가 물이 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우리 몸 안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이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2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출되고 ATP가 32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당 한 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산화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화폐 ATP는 36분자입니다. 그 중에 4분자가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지고 32분자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파이루베이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를 못 들어가면, 그러면 그 ATP를 만들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려면은 이 파이루베이스 미토콘드리아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파이루베이스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장에서 이 파이루베이스 아주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이 파이루베이스는 이쪽으로 와서 락테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젠이라는 효소가 이걸 전환시키는데, 여분의 파이루베이스는 이렇게 락테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는 언제 생기냐면은, 운동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이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은 호흡이 굉장히 가빠지고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이 파이루베이스를 받아서 산화시키는데 꼭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을 계속 하다가 에너지를 막 쓰다 보면은 산소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여기 산화를 못 시켜요. 그러면 파이루베이스가 들어가도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남는 물질은 이렇게 락테이트로 전환되죠. 보통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육을 키우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부풀어 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조금 지나면 다 가라앉아 버리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운동에 의해서 산소가 부족해져서 파이루베이스 이 락테이트로 전환돼서 근육에 쌓일 때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뻐근하죠. 그게 이제 근육이 파이루베이스를 다 소모하지 못하고 잉여분의 락테이트를 가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은
약간 산성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락테이트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산기거든요. 이 구조를 가지고 다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제 운동할 때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라든지 또는 뭐 강력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피로감을 느낄 때 다 몸이 피로할 때 바로 락테이트를 많이 가지게 되면 몸 안에. 그래서 락테이트는 피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이라고 해서 이 물질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산소가 부족해서 피로를 느끼고 소모되지 못하는 잉여분의 파이루벳이 이렇게 산성으로 저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충분할 때는 여기 다 들어가서 여기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와부그 박사가 발견한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암세포에서는 이상하게 파이루벳을 잘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정상인들은 이 산소가 풍부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파이루벳을 다 소비시켜가지고 ATP로 전환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묘하게 이 파이루벳을 쓰지 않고 락테이트로 그냥 전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파이루벳의 양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시면 보통은 여기 이렇게 가는 것은 정상에서는 산소가 부족할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가 풍부할 때는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암세포에서는 이상하게 여기가 차단돼 버려요. 산소가 풍부해도. 이것을 와부그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산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들어가는 이 현상이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현상인가를 또 그분이 발견했는데, 강제로 이걸 밀어넣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자기가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를 차단할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 때문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와부그라는 사람이 이 1930년대에 이 연구를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암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와부그 이펙트는 암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세포에서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는 파이루벳이 거의 대부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ATP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루벳이 락테이트로 전환돼서 보관되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이게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분열하는 세포는 신기하게도 이거 암세포도 있고 정상 분열한 세포도 있는데 산소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글루코스는 파이루벳까지 온 다음에 대부분 락테이트로 전환돼 버려요.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세포가 분열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에너지를 만드는데 에너지의 가장 좋은 그 생성원은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에서 그 파이루벳이 만들어진 다음에 파이루벳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야 여기서 이 ATP가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면은 ATP를 잘 못 만드는 거예요. 전혀 못 만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파이루벳가 여기서 조금만 만들어지니까. 근데 조금 만들어진 것도 한 10%밖에 안 돼요. 원래 다 만들 수 있는 양에. 그럼 90%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암세포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암세포는 이렇게 손해보는 비경제적인 일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에너지, 물론 에너지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꼭 만들어야 되는 핵산입니다. 핵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핵산을 만들려면 탄소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파이루벳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를 들어간 순간에 이 파이루벳의 탄소원은 다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다 변해버립니다. 이 탄소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물질 자원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기탄소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유기탄소고, 유기탄소 상태로 있어야 우리 몸에서 재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세포, 특히 분열하는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복제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재료를 축적하려면 가장 중요한 재료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소모돼 버리면 안 돼요. 여기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루벳을 꺼내 가지고 여기서 핵산 합성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는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암세포가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정상세포의 10%밖에 안 된다,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암세포는 가장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해당 작용에서 얻고 필요한 이 탄소 소스 원을 이렇게 핵산 합성한테 돌리기 위해서 여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와부그 효과를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었죠, 암세포에서. 여기를 열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열으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핵산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어지게 돼요. 그럼 세포가 분열을 하려면은 핵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핵산을 못 만들면 분열을 못 합니다. 그럼 암세포가 분열만 못하고 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암세포는 그 내부에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들어있어 무조건 분열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분열을 해야 되는데 분열하려고 보니까 그 분열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분열하러 들어갔다가 세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진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짓다가 완성되지 못한 건물이 방치되면 그러면 그 저절로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가 차단되면 이것 때문에 암세포는 한동안은 죽지는 않고 살아있다가 그 기간을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멸되는 거죠. 이 와부그 박사가 대단한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암 치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치료 요법이 여기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부그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거의 예외 없이 분열하는 세포는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차단하는 것은 암세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분열하는 세포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완전히 강하게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상세포까지 손상받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핵산 합성을 제대로 못할 만큼 어느 정도를 해줄 수가 있죠. 이것만 해도 그 암의 그 성장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으니까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와부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가 되고 실제로 암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 중에 와부그 이펙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부그 이펙트를 이용해서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는 어떠냐? 거의 성공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이 PDH도 있고요. 여기 PDH가 활성형이면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져서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통제하면은 여기를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걸 조절하고 있는데 특히 이 PDH 카이네이스라고 하는 이 효소는 어떤 효소냐면 PDH 컴플렉스를 이렇게 해서 불활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얘가 일을 잘하면 이게 불활성형이 되는 거예요. 불활성형이 되면은 이건 암세포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활성형이 돼야 암세포에게 불리해지죠. 활성형이 돼야 파이루베이트가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활성형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일을 잘해줘야 돼요. 이게 잘하면 활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일을 하면 이게 이루 가니까. 그래서 이런 수많은 단계들을 이미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와부그 이펙트를 활용한 암치료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성공 못했을까요? 그런 물질들은 이미 오래전에 연구가 돼 있어가지고 특허가 안 됩니다. 특허가 안 되는 물질은 약으로 개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 그 목표는 돈을 버는 데 있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는 분들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서 인류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에요. 저거 목표가 아닌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이 첫 번째 목표는 아니에요. 첫 번째 목표는 그걸로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부도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의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된 금액은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만 그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특허로 보호받지 못한 물건을 만들어서 세상에 냈을 때 수많은 카피품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개발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제 도산하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이 와부그 이펙트를 활성화시켜서 여기를 통제해서 그 파이루베이트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게 만든 이런 연구를 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 세상에 남지를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DCA라고 하는 물질이 이게 다이크로르 아세틱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항암제 구조 어떻게든 한번 구글에서 쳐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겼을까요? 복잡하게 생겨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겨야 특허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간단한 물질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밝혀버렸거든요. 남들이 안 한 새로운 물질을 찾다 보니까 이 물질이 다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효과들이 물질에서 나오게 되고 그게 다 부작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물질로 여기를 블락하게 되면은 이 pH라고 하는 활성형을 이렇게 불활성형으로 만드는 이 단계를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단하면은 이게 활성형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이루베이스를 더 쓸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 이걸 개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임상시험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확보하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런 물질들은. 그럼 와부그 효과를 어떻게 세포는 구현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는 암세포 입장에서 볼 때 파이루베이스를 차단시켜서 이걸로 핵산을 만드는 쪽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욕심은 생기는데, 이제 그런 그 암세포가 그걸 필요로 하는 건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 현상을 세포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암세포가 만드는 과정이 여기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정상세포입니다. 정상세포는 이 TCA 사이클이 잘 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충분한 양, 포도당 한 분자당 36분자의 ATP를 만들어내고 우리 활발하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SIRT3, SIRT4, SIRT6 요 세 개가 일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HIF1 알파, MYC 이런 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필요로 하는 그 대사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억제하고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실제로 그 당을 최종적으로 연소시켜서 에너지화하는 그 과정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에서는 어떠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억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살아있는 SIRT3, SIRT4, SIRT6 이런 걸 다 억제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상에서는 억제시켜야 될 히프1 알파, MYC을 여기서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TCA 사이클에 빨간등이 들어서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잘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암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이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그 탄소원을 연소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차단이 돼야 이것이 펜토스 포스페이트 셔틀이라고 하는, 펜토스 포스페이트 셔틀은 5탄당 폐수의 경로거든요. 근데 이제 핵산,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를 만드는 핵산은 그 라이보스라고 하는 5탄당이 주요 원료입니다. 요게 돌아가야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만들려면 여기가 차단이 돼야 돼요. 여기 일을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잘하게 만들어서 암세포가 못하게 만든 미토콘드리아를 일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암세포가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는 이런 걸 살려내고 이걸 억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와부 효과는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3, SIRT4, SIRT6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SIRT3, 4, 6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복용하는 겁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이렇게 해서 NML을 거쳐서 NAD가 되는데, 이 NAD라는 물질이 있어야만 여기 SIRT들이 전부 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SIRT는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번하고 2번은 미토콘드리아 활성화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번하고 2번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암 억제 유전자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와부그 이펙트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카본 소스를 소모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암세포는 분열할 때 핵산이나 그 자기 재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암세포 자라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걸 활성화시켜주고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아신 아마이드 말고도 그걸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NMN도 있고 NAD도 다 요걸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NMN하고 NAD는 다 촉진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암 억제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 암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기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시키는 거, 이것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요게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이건 억제하고 이건 활성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신이 디자인 온 것 같은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암세포거든요. 이 SIRT3, 4, 6가 이렇게 억제되어 있는데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이 SIRT3, 4, 6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다시 이 암 유전자는 활성화시켜 있어요. 암 억제 유전자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면 SIRT1,2는 억제를 해줘야 돼요. 같은 SIRT 패밀리인데 어떤 것은 억제해야 되고 어떤 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간단한 비타민 B3 하나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와부그 이펙트라는 1930년대 굉장히 오래된 효과와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암 억제 유전자 활성화를 통한 그 암 치료 전략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하나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도 그 이론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그 암 치료 전략으로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